자,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관전 포인트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성창훈 프로님께서 좀 자세하게 ESH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루션 전략부의 성창훈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세션은 이진 기반의 ESH 시스템을 활용한 IT 경영 전략이라는 좀 어렵고도 조금 무거운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 세션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세션에서 각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의 시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외부 부스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다음과 같이 총 3개입니다. 각 주제별로 2개의 작은 소제목을 달고 있고요.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ESH 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ESH 비즈니스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법규 준수 및 규제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취계약이나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너무나 많은 현행법들이 존재하고 계속 그 규제 대응은 높아지고 또 다양하게 스코프가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제약, 건설 등등등 산업군별, 기업 규모별 또는 지역별 지방자치단체를 맞이해서 어떤 데는 지방조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기업 사이즈가 크다 보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있는데 각 지역별로 또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법규를 준수하고 규제 대응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산업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함에 있어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 ESH 시스템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또 뒤 세션에서 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업 이미지 향상과 고객의 신뢰도 확보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기업 지속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일상 점검, 일일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같은 위험 평가 기반으로 카파,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 같은 시정 및 예방 조치 활동, 보통 공장에서 쓰는 QMS 시스템과 연계해서 품질 경영 관리 측면에서도 충분히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향 이펙트는 에스컬레이션 되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과도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어 하시는 ITGC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뭐가 있을까요? 6번째. 환경안전보건 ES 비즈니스는 이제 지속경영 가능해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됐습니다. 친환경과 ESH가 아닌 ESG 전환을 위해서는 ESH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주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SH 잘 생소하시거나 잘 이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 이해 정의 정도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저희 고객들의 레퍼런스 경험 위주로 한번 시작을 설명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진 ITSM 통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ESH 시스템을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 특장점만 찝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ISO 국제표준 14001, 45001 같은 국제표준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ESH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중장기적 IT 경영 전략과 함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정책 기조라든지 최근의 일련의 뉴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향후 노동 정책이 변화할지 간단하게 짚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ESH, Environment, Security, Health 각 영문 이니셜의 첫 글자만 딴 간단한 단어죠. 신생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기업의 책임과 의무,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을 위한 행동 또는 활동 또는 문화라고도 통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가이드는 보통 이에 해당하는 환경 스코프에는 물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건법 등등등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지금 현재 법규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표준으로는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잠깐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국제표준이고요. 친환경 제품 생산들의 인증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리니어하게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고 해당 인증을 따기 위해서는 요구사항들은 밑에 있는 표의 항목들과 같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안전보건 섹션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필두로 정말 무서운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등등등 원자력 안전법까지 관련된 법규들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으로는 ISO 45001 안전배경 시스템이 지금 제한되어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짧게 설명드리면 사업장의 안전 확보, 근로자의 건강 보호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가이드가 제정됐습니다. 재밌게도 ITR 아시겠지만 ITR 부지 3 버전까지 해서 PDCA, 플랜드 체크 액트라는 그런 유용한 기법도 여기서 차용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머리를 하자면 환경안전보건 ESH 시스템은 환경안전보건을 경영 전반에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다음은 현업의 구청 사례, 최근 사건 사례에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사고율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일반 대중 언론 또는 뉴스에는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루 일평균 1.6명, 엄청나 높은 숫자죠. 이분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장에서 사망을 하고 계세요. 최근 들어는 S그룹 유명한 반도체 공장에서도 여 작업원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었던 SPC 사례 등등등 산업계를 선택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산업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통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598명이 사망을 했고요.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됐고 작년 1월 1일자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으로 589명이라는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건설업, 조선업 등 사고 빈발 산업계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 감독 강화하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도 예외가 이제 되진 않겠죠. 그 부분을
섹션 3, 주제 3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커버가 되든지 대처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 없더라도 관리 체계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관리 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법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법규를 준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있어서 기존의 작업 허가서라든지 등등의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문서가 관리되고 운영되고 또 재반돼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와 같은 영업 스타일에서 업무 스타일에서는 일일이 A4 종이 같은 매체부를 통해서 뭐 식당 옆에다가 붙여놓고 또 서명을 받고 사인어프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장이 커지고 업무 시스템과 업무에 대한 내역들이 고도화되면서 일일이 사람이 수기로 대응하기는 더 이상은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오토메이션 할까? 여기에 인사이트가 하나 또 켜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가 필요한 현장, 단위 조직. 자, 관리자는 빌딩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 힘든 작업자 근로자들은 저 건설 노동 또는 저 밖에 있는 사업장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고의 대부분들은 작업 현장, 사고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통 작업관리 체계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할당하는데 전화하고 그 사람이 뛰어오고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낭비가 되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까? 우리는 이미 핸드폰 같은 무송이통 체계도 쓰고 있고 컴퓨터, 핸드폰, 문자 모든 많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ESH 시스템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인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ESH 시스템의 URS 요구사항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기업에서 대응한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보통 시스템이 없는 경우 지시가 내려옵니다. 자, 우리 업무 개선해보자. PI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런 경우 보통 업무의 대상 스코프를 먼저 정하게 되잖아요. 기준 정보 및 체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어떤 기준에 어떻게 관리할게. 먼저 이것부터 스코프가 딱 정해져야지 일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현업에서 해당 업무 프로세스와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 관리 조직할 아레나를 설정하겠죠. 세 번째, 그러면 프로세스 단계별 기준 조직에 대한 업무를 정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할게. 이런 케이스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 후속, 지원할게. 이런 것들이 뭐 사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룰을 정하겠죠. 그러면 실사 결과를 반영한 운영을 해보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사일로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업무를 하면 기존에 있는 레가 시스템에서 업무하고 새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또 와가지고 또 업무를 하고 필요하다면 또 재반된 업무를 하고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인터페이스와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각 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이 모아서 그 데이터에서 가공을 통해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이 설정됐으면 보통 많은 기업들에는 조직이 아직 잘 여건이 없어요. 환경안전보건 전문 담당가라든지 ESH를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컨설팅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옵셔널한 거니까 패스하고요. 세 번째, 그럼 조직이 아레나를 설정할 때 보통 보시는 4개 파트로 보통 업무들을 많이 쪼개시더라고요. 안전보건 파트, 환경 파트, 그 다음에 기존의 소방 뭐 이런 것들에 의한 방제와 법 관련된 거는 잘 모르시니까 보통 중대처벌법 전담 파트나 법무팀에서 관련된 업무를 같이 활용을 하시더랍니다. 앞전에 페이지가 어느 정도 재반 준비가 되면 이제 ESH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기존의 환경관리, H스코프의 환경관리, 그 다음에 SH에 해당되는 안전관리, 그 다음에 보건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업의 특성, 어떤 산업군에 있는지, 우리 회사, 해당 고객사가 어떤 주력 품목을 제조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보통 더 추가가 되죠. 여기 같은 데는 화학물질을 제조 생산하는 데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각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죠. 액티비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했고, 여기는 또 산업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관리 PSM 영역까지도 또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각 스코프에 대한 액티비티 또는 프로세스 이런 타스크들을 어떻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SAP나 뭐 데이터 웨어스 같은 HR, MM, PM, PP 또는 개근되어 있는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페이스로 연결해서 해당 구존 시스템에 있던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ESH 업무 체계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업무 체계에 활용하면 그 결과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내부 운영 시스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현행화하고 반영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게 되면 이게 바로 ESH 또는 ESH 거버넌스로 가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ESH 업무 체계를 구상합니다. 데이터, 정보를 중앙에 배치하면 시스템 애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관리자는 ESH 시스템 포탈을 통해서 뭐 정부 공공기관 같은 쪽을 통해서 MSDS 같은 화학물질 관리 정보를 인터페이스로 실시간으로 땡겨오고, 또는 법률 정보 이런 것도 굳이 우리가 안 찾아봐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협력사에게는 업무 정보 요청 제공을 전화나 메일, 팩스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우리 ESH 시스템에서 티켓 등록해가지고 자동으로 알람 관리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으며, 가장 우리가 관심 있고 해야 되는 산업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무사고 안전관리 같은 경우 핸드폰에 매일같이 알람을 한다든지 핸드폰에 자기 사인어프를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간단하게 안전교육도 할 수가 있어요. 데일리로 오늘은 뭐 준비하자, 뭘 조심하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ESH 시스템을 보시는 프레임워크처럼 구축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각 카테고리별로 보시는 하나하나가 다 프로세스로 연결 지어지고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스템 관리 영역, 액세스 컨트롤, 프리빌리지, 포탈 매니지먼트 같은 섹션별로 고유한 시스템 관리 영역을 추가하고 하단에 각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ESH 시스템을 향후 ESG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각 밑단에서 생성된 정보들을 경영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끔 또 ESH 경영정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해당 시스템을 외부 시스템과는 인터페이스로 연결하고 내부 시스템과는 해당 ESH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진 기반 ITSM 시스템에서 성공한 경험을 통해서 ESH 시스템을 기업, 고객의 눈높이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테일러링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코드 기반이거든요. 직관적인 워크플로우 빌드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내에 별도의 개발자 메뉴를 제공하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통 개발자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로그 같은 경우는 CRT 프로그램 써서 테일F 명령어 써가지고 쭉 트레일링하고, 뭐 DBMS 같은 경우는 디버나 하이디 SQL 같은 거 떠가지고 SQL DB에 접속해가지고 쿼리 날려가지고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진 포탈 보시면 우측 상단에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물론 관리자한테만 액세스 컨트롤에서 권한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매니저, 콘솔 뭐 등등등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간단한 메뉴를 제공하고, 매니저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좌측에 보이는 각 개발에 필요한 위자드 메뉴를 제공합니다.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앞전에서도 시연했지만 또 뒤쪽에 세션이 있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워크플로우 맥관리를 통해서 액티비티 타스크를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 뭐 일일이 C 다 변수를 설정하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환경 설정이 가능하고 제어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뭐 자바가 됐던 자바스크립트가 됐던 내가 그 소스 코드를 녹여가지고 나만의 워크플로우에 어떤 특정한 케이스 또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B 안에 보면 엔터티 관련된 메뉴를 통해서 속성, 유형, 순번, 뭐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른 별도의 개발 툴이 필요 없습니다. 워크플로우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장합니다. 워크플로우가 만드는 게 나중에 그리는 게 어렵지, 워크플로우만 있으면 그대로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해당 메뉴에 들어가면 버튼이라든지 제어도 충분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이렇게 워크플로우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를 그려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도 수정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재밌죠? 그리고 재밌고 쉽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만의 SQL을 짜서 이런 식으로도 커스터마이징, 추가, 변경, 개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곽 하면은 일일이 내가 뭐 그리드 그리고 필요가 없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좌측에 있는 것들을 필요한 거를 검색해서 드래그 앤 드랍 들어놓고 우측 상단에서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좌측의 하단에 보면 이미 많은 기업들의 저희가 개발 구축했던 레퍼런스 사례들을, 항목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돈 안 받고. 그래서 검색만 잘하면 굳이 내가 힘들게 개발하지 않아도 화면 같은 거 그대로 갖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중복된 내용인데 UI 디자이너 재밌는 내용입니다. 아주 5분 안에도 내가 원하는 기능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콘도 금방 바꿀 수 있고요. 그냥 뭐 윈도우에 있는 버튼 하나로 몇 개로 이미지도 바꾸고 구성도 바꾸고 안에 있는 컨텐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시계도 넣을 수 있고 되게 재밌는 기능입니다. 또한 보통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웹 앱 기반이기 때문에 포탈로 개발 구축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모바일 화면에서도 볼 수 있도록 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템플릿 기능과 SSD 콘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도 바로 내 핸드폰에서 내가 ITSM 구축했던 것처럼 ESH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시는 여러 가지 메뉴들과 이 메뉴들에 연결되어 있는 앞전에서 제가 설명드린 워크플로우, 내가 만든 ESH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바로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산업 현장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현업들에서 이렇게 많은 작업 허가서 등등 문서에 되게 많이 시달리세요. 그리고 그 문서 출력하면 현장 가서 근로자한테 사인 받고 지저분하지 않게 비닐 코팅하고 이것도 문서 펀칭해가지고 바인더에 철하고 일일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법규에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 되죠. 저희는 클린 리포트 같은 기능을 위해서 법규에서 정한 이런 문서 타입들을 저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똑같이 좀만 더 공들이면 99% 동일한 화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체크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처럼 그리고 제가 원하는 문서의 항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문서들을 체크박스에서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문서에 내가 입력한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아까 보여준 문서 화면에 입력될 수 있도록 또는 체크되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에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되게 많은 사례가 있는데 페이지상 대표적인 사례 위주만 간단하게 좀 적었거든요. 제일 근본적인 게 뭡니까? 회사에서 내부 통제, 결제죠. 결제 승인. 보통 많은 결제 시스템을 EP라든지 또는 구두배열을 통해서 많이들 쓰시는데요. 저희는 해당 고객사의 전자결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많은 레퍼런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금방 구축이 가능합니다. 알람 통보, 이메일, SMS, 카카오 메신저 등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어서 금방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CI/CD, SSL 같은 접속, 그다음에 인사정보 연동, DB2DB가 됐던 너무난 사례가 많아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라.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포커싱하고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할지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겁니다. 고객사는. 세 번째 테마가 벌써 왔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업 경영에 있어서 대내외 환경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대외 환경으로는 벌써 유럽 EU가 내년도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을 도입해서 친환경과 멀은 조금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통해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미 공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EU가 봤을 때 25% 정도의 기업, 대기업들이 나머지 75% 정도의 오염을 배출한다 해서 나머지 75%에 대한 자극 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할까? 이런 것들은 정책의 조정은 좀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대세는 변하지 않는다. 양면 가문 전략과 함께 대변되게 또 EU에서는 규제 시행과 함께 친환경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전기차 등등등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미 지지난 정부부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를 통해서 30년까지 약 24%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최근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연내 마련을 발표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네요. 우리 국내 유수의 대기업 동향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K는 2040년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했고요. 30년까지 벌써 2억 톤을 줄이겠다고 하네요. 현대 2045년, 삼성 2050년, LG도 마찬가지고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만의 산유물일까요? ESH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친환경,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ESH 시스템 도입하면서 ESG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과 비즈니스 연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나머지 산업군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거죠. 환경 경영과 안전 복용 경영은 이제 책임 경영, 윤리 경영과 함께 주주이익 환원 등의 나머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도래한 겁니다. 결국 ESG가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오히려 앞으로 많은 규제에 경쟁력 하락이 될 수 있는 장벽으로 다가올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ESG 액티비티는 보시는 크게 4가지 활동에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하고 수자원 관리하고 화학물질 관리하고 안전보건 관리하고 국제표준에서는 각 섹션별로 14,001이나 45,001 같은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 ESH 시스템은 해당 환경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영역까지 아울러서 한 개의 시스템으로 녹여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전략을 위해서 잠깐 정부 기조라고 할까요? 설명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수출형 산업구조, 글로벌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정말 절실한 나라입니다.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재밌게도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고정이사, 지사주 소각한다, 특수관계 3%룰 이런 것들이 이미 국회 진행 중이거나 의결됐거나 아마 통과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근데 투명, 책임 경영 강조하는 거는 다 좋은데 이게 왜 하냐? 결국엔 주주와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거 자체가 ESG와 방향이 거의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7월 5일 추경 심사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방지 모든 부처가 역할해라. 대책 보고하시오. 그러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다 동원해라.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 가장 높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노동부만의 할 일이 아니다.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 참석하고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재밌게도 민두총부터 시절부터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범위 유지 또는 강화를 계속 부르짖었고 노동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활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실 분인데 문제는 시정 지시 중심 점검, 예전 정부에서는 계도하고 점검하고 이런 기조가 강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필요하다면 점검보다 처벌을 하겠다라고 수위가 높아질 게 보입니다.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클로징 하겠습니다. ESH 시스템 더 이상 해외 유럽 또는 유수의 대기업만에 닥쳐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준비하고 해결해야 되고 빨리 준비해야 되는 과업이자 수건입니다. STG는 고객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ESH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